자, 이 시간에는 중개대상물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조입니다. 1조 법제적인 목적 했죠? 법제적인 목적은 뭐였죠? 공인중개사 업무의 권한사항을 정하고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을 합니다. 국민경제 이바지합니다. 2조 용어의 정의, 중개람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렇죠? 그냥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에 일반 사무 등 개공사의 중개업과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단, 가로 열고 법인, 중개법인의 무한책임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그 자도 소공에 포함합니다. 이 시간은 3조 중개대상물 첫 번째 공부할 건 가지수 5가지. 1. 토지, 이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그리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5가지를 우리 업자가 취급하죠. 이 5가지를 법이 정한 중개대상물, 법정 중개대상물이라고 합니다. 일반인 김씨가요, 자동차 중개합니다. 일반인 김씨가 오토바이 중개합니다. 이때 그 양반 보고 무등록업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인 김씨가 토지나 건축물을 대상물로 삼아서 매매교환 임대차 중개를 업으로 하면 무등록업자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로서 무등록업자를 구분지을 수도 있다. 그 5가지를 대상물로 삼아서 중개를 업으로 하면 무등록업자 이런 말을 하겠죠. 자, 그러면 간단한 특징 알아봅니다. 첫 번째 토지입니다. 자, 첫 번째 간단한 특징 토지입니다.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쭉 연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땅은 계속 연속해 있어요. 사람들이 네 땅, 내 땅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필지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죠. 그 필을 기준으로 해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런 게 나오겠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같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최소 단위를 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지번이 붙겠죠. 예컨대 24번지 1필 토지가 있습니다. 매매나 저당권 설정할 때는 1필 토지 전체가 목적물이 돼요. 일부만은요, 분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만은 소유권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부라도 무엇은 가능한가요? 임대차 가능합니다. 일부라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 물권을 설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므로 1필 토지 일부도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입니다. 자, 지금 건물 건축물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한 멘트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알아봅시다. 참고로 건물에는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일반 건물이 있고 집합 건물이 있어요. 우리 아파트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은요, 구조상, 이용상, 백일호 독립적이에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적이어서 그 부분만 구분해서 따로 다른 부분과 구분해서 소유할 수 있어요. 이런 건물을 구분 건물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구분 건물이 뭉쳐져 있는 건물을 집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파트 같은 게 되겠고, 일반 건물은 단독주택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자, 집합 건물도 일반 건물도 당연히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방 한 칸 또는 일반 건물인 단독주택의 방 한 칸도 얼마든지 전세나 임대차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분도 거래 가능합니다.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멘트가 없어요.
다른 멘트가 없으니까 꼭 등기된 건축물일 것 이런 말 없어요. 미등기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또 무허가 건물도 시장에서 거래 가능합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의 범위를 판례는 넓게 봅니다. 건물의 범위를 넓게 봅니다.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도 중개대상물인 건물로 봅니다. 제가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됐어요. 현대아파트 304동 1001호에 당첨이 돼서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금 내고 중도금도 2번이나 냈어요. 그런데 지방으로 발령 나서 그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와 같은 분양권은요, 분양권 처분은 다름 아닌 건물의 처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건물의 범위를 판례는 넓게 봅니다.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 건축 예정 건물도 중개대상물인 건물로 봅니다. 대표적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도 건물로 봐요. 중개대상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과 비교되는 게 입주권이라는 거예요. 제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주택이 정부에서 개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수용당했어요. 그러면서 대신 나중에 여기 아파트 지으면 우선 공급할 수 있는 특별 분양권을 저한테 줬어요. 자, 현재는 그런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자격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나중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그때 가서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킨 데 불과한 입주권. 이건 아직 건물이 아니에요. 나중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돼서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그때 가서 건물이 되는 거고, 아직은 우선적인 지위를 가리킨 데 불과한 입주권, 이거는 건물이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인 건물로 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토지정착물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토지정착물. 토지정착물은 말 그대로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이 땅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요? 대충 붙어 있어야 돼요? 확 붙어 있어야 돼요? 확. 쉽게 움직일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 땅에 붙어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그것이 거래상의 성질로서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정착물에는 뭐 건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는 교량, 또는 뭐 축대, 또는 뭐 땅에 붙어 있는 거니까 수목, 도로의 포장, 뭐 우물 등등등 여러 가지 정착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정착물 중에서 건물은 따로 우리 법에서 독립한 중개대상물로 뺐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정착물들을 보면은요, 땅하고의 부합, 결합 정도가 강해요. 땅하고 분리할 수 없어요. 분리하면 너무 힘들어요. 과도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토지의 부합물들은 토지 그 자체로 봐야 돼요. 따라서 이 자체만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명인방법이라는, 이제 나중에 이제 명인방법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이 있어요. 요거는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정착물 중에서도 얘는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니은에 보시면 명인방법에 의한 20개 집단, 소유권의 목적이 됩니다.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명인방법은 우리가 다음에 한번 공부합시다. 이 표현만 지금 익혀놓으시고, 그리고 세차장 구조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차장 구조물도 정착물이 아닙니다. 세차장 구조물입니다. 우리 세차장 구조물은 보면은 토지의 정착 정도가 약하죠. 볼트 너트만 해체하면 쉽게 분리해체 이동이 가능합니다. 세차장 구조물은 정착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시요. 1토지, 이 건축물, 그리고 토지 정착물,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토지 정착물 중에 명인방법에 의한 20개 집단은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그런데 세차장 구조물은 정착물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임목과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이 있습니다.